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다시 서울 아파트가 급등하면서 저희 역시도 아파트 갈아타기와 아니면은 아파트를 아예 다 매도하고 전 재산을 S&P 500으로 투자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소식 중에 반포의 고급 아파트 중 하나인 레미안 원 베일리가 전용 8사를 기준으로 7월에는 55억, 8월에는 60억에 거래됐다고 하니 S&P 500 신봉자였던 저희 부부 역시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슬슬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매도 가격에 근접을 했고, 이제 그 고민은 막연한 나중의 일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결정해야 할 실체가 있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제적 전망,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의 감소, 초고령화로 인한 복지 부담 증가 등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아파트를 최대한 비싼 가격에 매도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돈을 덩어리가 아무래도 좀 클 테니까 3에서 5년에 걸쳐서 분할로 S&P 500 ETF를 사모아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사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믿기지 않는 현실들을 겪고 직면하면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나라에 국한돼서는 어떠한 이성이나 논리적인 접근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는 국교, 즉 국가가 정한 종교라는 생각이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투세 논란만 봐도 선진화된 주식시장에서나 도입하면 딱 맞을 제도를 매일같이 분식회계와 기업 지배 세력의 이익만을 위한 기업 분할 등으로 주가가 오르기 힘든 그런 후진적인 시장 상태를 갖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을 강행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체감하게 되는 것은 아래 지금 보고 계시는 짤방과 같이 주식시장의 주가 붕괴, 그 유동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고 나서 2년 후에나 팔까 했던 이유가 이미 아파트 등기를 쳐보신 분들에게는 기본 상식이죠. 2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사실상 양도 차익에 대한 그런 세금이 대폭 감면되거나 아예 없다는 점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금투세니 뭐니 정치권에서는 말로는 밸류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커녕 세금을 더 뜯어서 주식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려고 하는데 부동산만큼은 이미 2021년도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에 9억이었던 거를 12억으로 늘려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통해서 양도 차익을 거두는 것을 한층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게 되었다. 장려하게 되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S&P 500 찬양론자라서 투자금을 더 늘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운 상태인데요. 하지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직한 직장과 거리가 꽤 멀고 여기에 사는 것도 사실 이전 직장 때문에 살고 있는 건데 연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옮기기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게다가 참 유치한 사상입니다만 이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기 때문에 아파트 급지 서열표 상으로 봐도 지금 제가 사는 동네는 그리 높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큰 상태인데요. 아내는 실질적으로 당장 삶에 와닿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파트다 보니 10억 대출을 받더라도 이 표에서 보이는 상급지로 가자는 게 의견이고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S&P 500 투자금을 크게 줄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 우리 자산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거의 연동하게 되는 몰빵하게 되는 상태가 될 텐데요. 금투세 사태만 봐도 우리나라 정부는 부동산을 제1의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 전망을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이게 맞는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결국 GDP 증가와 비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찾은 절충안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남편인 저의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해 가지고 기준치죠 4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거기서 또 5%의 마진을 두고 거기서 받은 금액을 가지고 다음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한 7억 정도가 적정 주담대로 보이고요. 아내가 그리고 조만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무급휴직을 이제 꿈꾸고 있기 때문에 아내 또한 이 절충된 계획안에 대해 어렵지 않게 동의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7억 대출은 최대 예산일 뿐이고 사실 지금 이미 갖고 있는 대출 수준을 유지하면서 직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죠. 한때는 집을 다 정리하고 아파트 월세로 살면서 S&P 500에 몰빵하는 것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문득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나이도 곧 40대에 접어드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곳에 정착하고 싶어질 것 같다. 이사하는 것도 보통 체력 소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른 나라 이민을 가서 다른 나라 국민이 될 게 아니라면은 어쨌든 간에 내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까지 늘 어렵다 힘들다 했지만은 어쨌든 잘 헤쳐나왔던 것처럼 지금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수도권 아파트를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두는 것이 이치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최대 7억 대출과 아파트 한 채를 계속 보유하는 전략에 대해서 아내와 직접적으로 상의를 하기 전이지만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 생각에 꽤 많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아내도 별 마찰 없이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그럼 제 고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